그레첸 엘리너 해링턴은 1967년 6월 13일 펜실베니아주 마플 타운십에서 해롤드 보이드 해링턴과 애나 커버 해링턴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마플 타운십은 인구 약 2만 5천 명 정도 되는 조용한 동네였죠. 그레첸에게는 조이, 앤, 그리고 제시카라는 세 자매가 있었습니다. 자매는 동네에서 착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걸로 유명했죠. 그레첸의 아버지 해롤드 해링턴은 그 지역의 한 작은 개혁 장로교회의 목사였으며 미국 전역의 여러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하면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1975년 8월 15일 아침 8살의 그레첸은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펜실베니아 부름 로렌스 로드 27번지에 있는 집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집으로부터 0.5마일 근처에 있는 트리니티 교회 여름 성경학교에 가던 중이었습니다. 트리니티 교회는 그레첸의 아버지 해롤드의 친구 데이비드 잔스트라가 목사로 일하고 있었죠. 그녀는 여름 성경학교 캠프에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매해 방학 때마다 아버지와 잔스트라가 운영하는 성경학교에 참여했었죠. 여름 성경학교에서는 새로운 친구들도 만날 수 있었고 재미있는 이벤트들도 했기 때문이었죠. 여름 성경학교는 잔스트라의 트리니티 교회와 해롤드의 개혁 장로교회가 함께 주최했습니다. 아무래도 둘 다 개척교회이다 보니 규모가 작아 두 교회가 함께 해야 좀 규모가 나왔기 때문이었죠. 평소에는 큰언니 조이, 둘째 언니 해리엇이 그레첸과 함께 성경 캠프까지 걸어갔지만 이날은 엄마 애나가 갓 태어난 막내딸 제시카를 병원에서부터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었죠. 조이와 해리엇은 막내 동생 제시카가 무척 보고 싶었기 때문에 집에 남아있기로 했고 어쩔 수 없이 그레첸 혼자 성경 캠프로 향했죠. 오전 9시가 조금 지나자 그녀는 교회로 가는 언덕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플 같은 안전한 동네에서 더구나 화창한 여름날에 어린아이가 혼자 걷는 것은 이 동네에서는 드물지 않은 일이었고 사람들 또한 위험하거나 위험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름 성경 캠프 이날 첫 번째 스케줄은 트리니티 교회에서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함께 운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운동하는 스케줄은 데이비드 존스터라는 부목사가 이끌었습니다. 야무지게 운동이 끝나고 오전 10시 30분경 아이들은 교회 버스를 다시 타고 해롤드의 개척 장로교회로 이동했습니다. 잔스트라 목사는 버스로 아이들을 수송하고 있는 책임자 중 한 명이었죠. 그날도 잔스트라 목사가 버스를 운전하며 아이들을 해롤드의 교회까지 데려다 주었죠. 한편 11시경 그레첸의 아버지 해롤드는 그레첸이 자신의 교회로 돌아오지 않자 몹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롤드는 잔스트라에게 자신의 딸 그레첸이 오늘 혼자 너네 교회에 갔는데 캠프에 도착하지 않았냐고 묻자 잔스트라는 그레첸이 오늘 캠프에 오지 않았다고 자신은 그레첸을 보지 못했다고 답할 뿐이었죠. 해롤드는 그레첸이 혹시 길을 잃은 것은 아닌지 걱정되어 로렌스 로드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레첸을 찾을 수 없자 해롤드는 트리니티 교회에 있던 잔스트라의 아내 마가렛에게 연락했습니다. 마가렛 또한 교회에서 오늘 그레첸을 보지 못했다고 하죠. 마가렛은 해롤드에게 남편이 아이들을 이송한 후 트리트니 예배당으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롤드는 그레첸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 혹은 다른 교회로 이송된 것은 아닌지 또다시 확인해 줄 것을 부탁했죠. 마가렛은 해롤드에게 알겠다고 하고 지금 데이비드 잔스트라 또한 교회를 둘러보며 그레첸을 계속 찾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가 돌아오면 해롤드에게 상황을 전해준다고 했습니다. 해링턴과 마가렛 또한 서로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두 가족은 서로 가까이 살았고 두 아빠는 같은 일을 했고 두 엄마는 목사 아내라는 공통점이 있었으니까요. 잔스트라의 딸 중 한 명인 마라는 그레첸의 절친이기도 했습니다. 데이비드 잔스트라는 결국 그레첸을 찾지 못했다고 해롤드에게 말했고 경황이 없던 해롤드는 잔스트라에게 딸의 실종 신고를 부탁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마플 타운십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그레첸의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전화는 오전 11시 23분에 이루어졌고 잔스트라는 경찰에게 그레첸을 금발에 따은 머리를 한 8세 소녀로 묘사했습니다. 그레첸은 키 3피트 6인치, 몸무게 50파운드, 앞주머니 양쪽에 지퍼와 스냅이 있고 단추가 없는 진한 파란색 반바지와 흰색 상의를 입고 있어요. 이상했습니다. 그날 그레첸을 보지 못했다는 사람치고는 꽤 상세한 묘사였죠. 그리고 시간은 흘러
그날 오후 8시 해가 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레첸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고 있었죠. 마가렛은 해링턴의 집으로 저녁을 가져왔고 애나, 그러니까 그레첸의 어머니는 딸에게 무슨 불길한 일이 생겼다는 예감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죠. 그레첸의 실종 소식은 마플 타운십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경찰과 사람들을 포함해 토요일까지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레첸 수색에 참여했고 펜실베니아주 경찰 헬기도 상공에서 계속 수색했습니다. 친구와 가족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기 시작했고 그 지역을 지나가는 운전자들에게 또한 전단지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전단지에는 그레첸의 가장 최근 학교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빠진 이빨과 함께 사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많은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가출했을까? 개울에서 익사했을까? 낯선 사람이 그레첸을 납치했을까? 아는 사람일까? 8살의 어린 소녀를 찾던 주민과 교인들은 그녀의 실종으로 지역사회가 안전하다는 믿음이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딸을 둔 부모들은 특히 더욱 불안해했죠. 카렌 프랭크 제터버그는 그레첸의 여름 성경학교 캠프 동갑내기 친구로 그레첸의 집과 그녀의 집은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레첸이 실종된 후 카렌의 엄마는 딸이 남자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미용실에 데려가 머리를 아주 짧게 잘랐습니다. 긴 머리로 눈에 띄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또한 카렌은 더 이상 피아노 레슨과 수영 클럽에 혼자 걸어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레첸이 실종된 지 이틀 만인 그 일요일, 경찰은 대규모 수색 작전을 중단했습니다. 경찰서장은 지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수색 대원들이 어떤 유용한 단서도 찾지 못했다며 이제부터 경찰은 수색을 잠시 중단하고 의심이 되거나 증인이 될 수 있는 여러 사람을 만나 1975년 8월 17일 그레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기 위한 취조와 제보를 통해 수사를 중점으로 진행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증인이자 용의자로 의심되고 있는 성경 캠프 목사, 학생 그리고 학부모를 통해 취조와 제보를 진행하면서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중 결정적인 한 증언이 있었는데 그레첸이 사라지던 날 트리니티 교회 근처에 그린 스테이션 외건 차량 또는 캐딜락 차량으로 보이는 차에서 어떤 중년의 남자가 어린 소녀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차량을 세웠다는 것이었죠. 또 다른 사실은 8월 15일 캠프의 일정이 평소와는 조금 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트리니티 교회에서 아이들을 평소보다 45분에서 50분 더 머물다 개척 장로교회로 이동했다는 것이었죠. 그러던 사건 발생 후 사흘이 되던 8월 19일 웨스트체스터의 울타리 기둥에서 작은 반바지 한 벌이 발견되면서 수사는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데이비드 잔스트라는 그레첸의 반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그날 그레첸을 본 적이 없었다고 했으면서 그날 그레첸이 파란색 반바지를 입은지 어떻게 알았어? 아니, 저는 정말 그날 그레첸을 본 적이 없어요. 평소에 그레첸이 성경학교에 자주 입고 오던 옷을 묘사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아쉽게도 웨스트체스터에서 발견된 반바지는 결국 그레첸의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잔스트라가 처음 경찰에게 그레첸을 묘사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레첸이 실종된 지 2달이 지난 10월 14일 그레첸의 집에서 약 20분 정도 떨어진 리들리 크릭 주립공원에서 조깅을 하던 한 남자가 평소와는 다르게 싸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조깅, 산책로 옆에 이상한 물체가 보였습니다. 처음에 그는 자신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그는 곧 물체에서 사람의 손톱으로 보이는 것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아이의 유해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그 길로 곧장 그레첸의 부모와 함께 유해가 있는 공원으로 갔죠. 그리고 애나는 유해를 보자마자 단번에 그것이 그레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유해와 함께 발견된 독특한 옷이 그레첸의 옷임이 틀림없었죠. 왜냐하면 그레첸의 엄마 애나는 그레첸의 옷을 손수 만들었었습니다. 그 유해가 입고 있던 옷은 분명 자신이 그레첸을 위해 만든 옷이었으니까요. 역시 부검 결과 유해는
그레첸 해링턴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원 확인을 위해 치과 기록 또한 사용되었습니다. 할버트 필링거 박사는 부검을 통해 두개골 뇌손상을 발견했으며 그레첸이 두개골에 2번 이상의 둔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레첸 시신이 발견된 다음 주일, 그녀의 아버지 해롤드는 교회에서 설교를 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단순한 믿음을 가진 그레첸의 영혼은 자유롭지만 가해자에는 끔찍한 속박에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들리 크릭 주립공원 숲에서 발견된 그레첸을 기점으로 많은 목격자들이 그 공원 지역에서 본 다양한 인상착의를 가진 남자들에 대한 제보들을 쏟아냈습니다. 경찰은 수많은 제보를 받았는데 일부는 수사에 도움을 주었지만 일부는 되려 혼선을 주었죠. 1975년 10월 30일 데이비드 잔스트라는 8월 15일 아침 행적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다시 불려갔습니다. 잔스트라는 경찰에게 오전 9시 10분에 아이들을 태우기 시작했고 9시 30분까지 픽업이 끝나 트리니티 교회에 돌아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그레첸을 본 적이 없다고 지속적으로 부인했고 오전 11시 5분에 그레첸의 아버지 해롤드 해링턴이 전화를 걸기 전까지는 그레첸이 실종된 사실조차 몰랐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경찰은 잔스트라가 수상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풀어줄 수밖에 없었죠. 경찰들은 또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전과자들을 면밀히 조사했지만 그들 또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체포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범인을 찾지 못한 채 결국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그레첸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묻힐 것 같았던 이 사건은 2가지 이유로 다시 대중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한 가지 이유는 그레첸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여자가 이 사건에 관련한 책을 출간하면서였고 다른 하나는 SH라고 불리는 어떤 익명의 제보자가 자신이 그 시절 겪은 일들을 제보하면서부터였습니다. 2022년 10월 어느 날 그레첸과 같은 동네에 살던 조안나 팔콘 설리반이 자신이 어렸을 때 그 시절 마플 타운십에서 겪었던 그 그레첸 사건에 관련한 책 마플스 그레첸 해링턴 트래지디를 썼습니다. 1975년 조안나는 9살이었죠. 조안나는 자신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줬었던 이 사건에 대해 수십 년 동안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어른이 되고 기자라는 직업을 갖게 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취재하고 정보를 수집해 책을 쓴 것이었죠. 책의 내용으로는 그레첸의 가족들에 대한 인터뷰 내용, 당시 교회 부모들과 학생들과의 인터뷰 내용, 사건을 수사한 경찰들에 대한 사건 진행 상황들에 대한 것들이었죠. 심지어 용의자로 의심되고 있는 데이비드 잔스트라 목사의 인터뷰 내용도 있었죠. 이 책이 출간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SH라는 익명의 제보자가 경찰에게 의미심장한 제보를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겪은 일들이 이 그레첸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용의자를 알고 있어요. 2023년 1월 2일 SH는 펜실베니아주 경찰과 인터뷰를 하게 되죠. 그녀는 그레첸과 어린 시절 친구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레첸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레첸의 언니인 조이와 데이비드 잔스트라의 딸 마라와도 친했다고 했죠. 이 세 집안의 딸들은 친했기 때문에 종종 마라의 집, 즉 데이비드 잔스트라의 집에서 놀고 자고 가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SH가 10살이던 무렵 마라네 집에서 자고 있는데 무언가 자신을 더듬는 듯한 느낌을 받아 잠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잔스트라 목사가 자신의 몸을 부적절하게 만지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곧장 일어나 다른 방으로 도망갔다고 했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자신이 잠든 사이에 같은 일이 반복됐고 SH는 잔스트라의 딸 마라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마라는 그 사람 원래 가끔 그래. 나한테도 가끔 그 짓을 해. 라는 충격적인 답을 했다고 합니다. SH는 이 일을 부모님에게 말했고 그러자 SH 부모는 더 이상 딸이 잔스트라의 집에 가지 못하게 막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SH의 부모는 경찰에 딸이 추행당한 사실은 신고하지 않았죠. 이 일은 그레첸이 사라지기 일주일 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또한 SH는 경찰에게 이웃에 사는 홀리라는 소녀도 잔스트라의 집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누군가 홀리를 납치하려고 시도했다고 합니다. SH는 그 당시 일들을
자신의 일기장에 기록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옛날 일기장을 경찰들에게 보여줬죠. 1975년 9월 15일 어떤 남자가 홀리를 2번 납치하려고 했는데 비밀이라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어. 아마 그가 그레첸을 납치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바로 미스터 G. 잔스트라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경찰은 다시 잔스트라를 집중 치조했습니다. 2023년 7월 17일 콥 카운티 경찰청 본부에서 잔스트라에게 그레첸의 실종에 대해서 신문했죠. 그는 또다시 그레첸 사건에 대해 모른다고 일관했지만 이번에 경찰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계속된 신문 끝에 결국 데이비드 잔스트라는 자신이 했던 일들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마플 타운십에서 목사로 활동하며 수십 년간 많은 교회 여학생들을 성추행했고 심지어 자신의 딸들도 성추행했다고 자백했습니다. 1975년 8월 15일 우연히 잔스트라는 그날 그레첸이 평소와는 다르게 혼자 교회로 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길가에 마주친 그레첸에게 잔스트라는 자신의 녹색 AMC 램블러 스테이션 외건에 그녀를 태웁니다. 그러고는 차량을 교회로 몰고 가지 않고 숲이 우거진 리들리 크릭 주립공원으로 이동해 차를 세우죠. 그리고 잔스트라는 그레첸에게 옷을 벗으라고 명령했고 그녀가 거부하자 주먹으로 그레첸을 마구마구 때렸습니다. 그레첸의 머리에서 피가 흘렀고 더 이상 맥박이 뛰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잔스트라는 그레첸을 차 밖으로 옮긴 후 막대기로 대충 덮고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러곤 태연하게 교회로 돌아와 헤럴드와 함께 그레첸을 찾는 연기를 하고 실종 신고도 하게 됩니다. 2023년 7월 24일 월요일 경찰은 그레첸의 납치 및 살해 사건과 관련하여 83세 데이비드 잔스트라를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48년 만에 범인이 잡힌 것이었죠. 잔스트라는 1940년 5월에 태어났으며 체포 당시 조지아에서 목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잭 스톨스테이머 델라웨어 카운티 지방검사는 그는 모든 부모의 최악의 악몽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나단 썬덜랜드 펜실베니아주 경찰 중위는 성명에서 범죄가 50년 전에 발생했든 5분 전에 발생했든 정의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연방 주민들은 법 집행이 정의를 구현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